안녕하세요. 뷰리님들 뷰티라이프 송유정입니다. 먼저 오늘 영상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가끔 저에게 피부 관련 정보를 공유해 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 저의 피부 관련 정보를 소개하자면, 저도 12, 13년 전에 피부 미용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했던 책이에요. 같은 책인데 이 책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책이었고요. 이건 제가 공부했던 책이에요. 이렇게 박스 테이프로 붙여가면서 나달나달할 정도로 공부했던 생각이 나네요. 그때는 피부가 저한테는 좀 생소한 분야이기도 했었거든요. 저는 메이크업하고 분장하고 이미지 메이킹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전에 썼던 책인데요. 이게 먼저 출간이 됐었고 이게 다음에 출간이 됐어요. 물론 이 책을 저 혼자 쓴 책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저는 피부, 메이크업, 헤어, 면접 이미지 메이킹 그 부분을 썼어요. 이런 책들은 전부 피부 관련 책들인데 그때 제가 책을 쓰기 위해서 레퍼런스 했던 책들이고요. 피부 관리학 쪽 책이고요. 이것은 미용 기기학 책이고요. 이것도 그때 공부했던 책이고, 이것은 실전 관련된 책이고요. 또 보는 책들이 한익병님 책도 보고, 제가 화장품 성분을 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이 책으로 공부하고 있고요. 책은 요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논문도 좀 살펴보고 피부과 선생님들 좋은 내용도 보고 여러 방면으로 저도 공부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논문을 쓰면서 한국 여성들이 피부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게 뭔가를 알아봤더니 맑고 깨끗한 피부를 원하고 선호하는 것이었어요. 이 점은 지금도 크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40대 전에는 임신 등으로 여성 호르몬 불균형으로 기미나 잡티가 생겼다면 40대 이후로는 어쩔 수 없는 노화로 인해 피부가 칙칙해지면서 더 맑고 깨끗한 피부를 선호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피부가 칙칙하고 얼룩덜룩해서 나는 깨끗한 피부가 소원이다 하는 뷰리님들은 이번 영상에서 맑고 깨끗한 피부를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니까 이 방법들을 꼭 실천해 보세요. 맑고 깨끗한 피부를 갖기 위한 첫 번째는 대체로 간과하기 쉬운 세안제 선택이에요. 세안제를 선택할 때는 내 피부에 맞는 세안제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세안은 하루에 적어도 한 번에서 두 번은 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피부와 맞지 않는 세안제를 계속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내 피부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 세안제는 미국의 유기농 제품인 닥터 브로너스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미국에서 페이스와 바디 클렌저 부문에서 22년간을 연속 1위 하는 제품이에요. 제품도 피부 타입별로 다양하게 있어서 내 피부에 맞는 세안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저의 경우에는 큰 사이즈의 클렌저를 구입을 해서 중간 정도 사이즈에 옮겨 담아서 몸을 씻을 때 사용을 하고, 닥터 브로너스에서는 거품 용기도 나오고 있는데 세안을 할 때 쓸 때에는 이 거품 용기에 덜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세안은 미지근한 물에 미세한 거품으로 세안을 할 때 모공 깊숙한 노폐물까지 제거된다는 거 아시죠? 세안제에 이어서 피부 타입에 따라 각질 케어를 하는데 물을 묻혀가면서 사용하는 이런 필링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여드름 피부나 지성 피부는 아하나 바하 성분의 필링제로 주 1회 정도 각질 케어를 하세요. 그런데 내 피부는 너무 얇고 민감하다 하는 분들은 세안 후에 주 2회만 부드러운 화장솜에 저분자 히아루론산으로 닥토를 하는데, 피부가 얇고 민감한 분들일수록 이 광대 쪽이 피부가 더 얇고 민감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닥토를 할 때 이 부분은 스치듯이 살짝만 닦아주는데, 이런 피부는 더 세게 자주 닥토를 하면은 피부가 더 얇아질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색소 침착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뭐니 해도
미백에 가장 효과적인 미백 기능성 제품인 비타민 C를 바르는데, 비타민 C는 그동안 영상에서 자주 다룬 내용이어서 포인트만 설명할게요. 민감한 피부는 피부 자극을 되도록 줄일 수 있는 비타민 C 유도체 세럼을 사용하고, 지성 피부나 건강한 피부는 피부 흡수율이 높은 순수 비타민 C 세럼을 바르는데, 미백이든 주름이든 기능성 제품을 바를 때는 효과가 좀 떨어질 수는 있어도 피부의 자극을 줄이고 기능성 성분을 피부에 적응시키기 위해서는 비타민 C를 세럼이나 로션에 섞어서 사용을 하면 피부 자극도 줄일 수 있고 기능성 성분을 피부에 서서히 적응시키면서 바를 수 있어요. 미백 제품을 사용했으면 마무리로 꼭 신경을 써야 하는 게 피부 재생이죠. 상처 회복을 촉진시키는 EGF를 가지고 있는 크림에 섞어서 사용하면 피부 재생까지 완벽하게 케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0,000원 미만으로 고가의 미백 기능성 화장품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 성분은 피부의 잡티를 감소시키고 미백 효과가 있는 비타민 B3인 나이아신 아마이드 성분인데요. 나이아신 아마이드 성분은 미백 기능성 제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성분들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나이아신 아마이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세럼에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이 성분은 피부에 거의 자극이 없어서 미백 기능성 제품만 사용하면 트러블이 생기는 그런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는 대단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성분이에요. 이 성분은 단독으로 발라도 되는데, 단독으로 바를 때는 뷰리님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너지 이펙트 앰플 전에 바르면 됩니다. 천연물로 미백에 가장 효과가 좋은 게 미강팩, 일명 쌀겨팩인데요. 제가 가공되지 않은 천연물을 피부에 직접 바르는 걸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영상에서도 천연물을 거의 다루지 않는데, 그 이유는 천연물들은 각자 자기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독성을 띠고 있는데, 그런 성분들이 가공되어 걸러지지도 않고 사용량도 불분명하게 사용했을 때 자주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쌀겨팩만큼은 꼭 이 제품 아니어도 됩니다. 오래전부터 학생들하고 실험을 많이 해왔던 팩이거든요. 아는 분이 대기업에 쌀을 납품하는 큰 규모의 쌀 공장을 하는데, 쌀 공장은 맞는 건가요? 한번 들렸다가 엄청난 양의 쌀겨를 보는데 너무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가져가야겠다고 했더니 이만한 20kg 정도 되는 푸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도 나눠주고 주변 분들도 나눠주고, 그때 쌀겨로 미백팩 실험을 여러 차례 해보고 천연의 미백 재료로는 쌀겨만한 게 없더라고요. 이때 주의할 점은 천연팩에 오일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꼭 오일을 넣고 싶다 하는 분들은 색이 없는 이런 코코넛 오일이나 호호바 오일을 사용하세요. 색이 있는 참기름이나 들기름은 피부에 착색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천연팩을 즐겨 한다 하는 분들은 팩을 할 때 되도록 꿀은 빼세요. 나는 꿀을 사용해도 트러블이 없었다 하는 분들은 관계가 없는데, 꿀이 의외로 피부에 트러블을 많이 일으키는 편이에요. 그리고 곡물팩은 곡물 자체에 각질 제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각질을 제거하는 우유도 굳이 같이 쓸 필요는 없어요. 쌀겨팩을 만들 때는 순수하게 쌀겨를 물에 개어서 사용을 하는데, 건조한 피부에는 달걀 노른자를 섞어 사용해도 됩니다. 스킨 소프너나 저분자 히아루론산을 바르고 곡물팩은
10분, 15분 이런 게 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어느 농도로 팩을 개었느냐에 따라서 팩이 피부에서 약간 마른다 싶으면 바로 씻어내세요. 이 정도 농도일 경우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됩니다. 피부가 정말 하얗고 깨끗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은 피부 미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는데요. 피부는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했죠. 피부과 시술도 어느 만큼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듯이 단발성의 피부과 시술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365일 홈케어예요. 오늘 소개한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해서 2023년 새해에는 더욱 맑고 깨끗한 피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신 뷰리님들 감사하고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